자, 우리가 1부에서 내기를 깜빡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정산 마저 하고 자, 그럼 국민의힘 경선 우리가 다음 방송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부터 3, 4위 3위가 누구냐? 네. 3위가 누구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경선 룰이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 여론조사 룰이 아직 안 정해졌죠. 예, 50% 당원 투표인데 50%는 가상 대결로 할지 본선 경쟁력 조사로 할지.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조사라는 게 그냥 똑같아요. 적합도 조사랑 똑같은데 문항만 경쟁력으로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네. 예. 반면에 윤석열 쪽에서는 가상 대결 이거 원하고 있고 이것도 아직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경선하는데 룰도 안 정해지고 민주당은 뭐야 무효표 빼니 안 빼니 가지고 난리치고 이 뭐냐고 도대체. 예? 축구 하는데 전반전 45분까지 할지 40분까지 할지 이것도 한 전반 30분 끝나고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게 가상 대결로 가게 되면 네. 가상 대결로 가면 이 편차가 1, 2, 3, 4위 간 편차가 별로 안 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원 투표로 확 쏠리는 거죠. 그렇죠. 자, 3위, 4위 예측 해보겠습니다. 3위, 예, 성을 부릅니다. 성. 네. 하나, 둘, 셋. 원. 유 2명, 원 1명. 네. 이창원. 이창원이네. 이창원희령, 이창원희령 꺾기도. 네. 원희룡 할 것 같아. 원희룡 코인. 예, 원희룡 지지자분들 이창원 대표에게 코인 좀 많이 주십시오. 코인 주셔서 HSG님이 2,000원 저보고 힘내시라고. 네.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네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HSG님은 다른 사람 지지자 아니야? 원희룡인 원희룡 이유는 네. 추세가 일단 있고 유승민 이 토론에서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네.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소시오패스 발언이나 하여튼 원희룡은 딴 거 없고 이재명 하나만 붙잡고 가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잘 모르겠으나 당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네. 유승민과 그러니까 차차기 미래 권력의 지형으로 원희룡을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유승민한테 갈 표도 나는 원희룡한테 좀 더 쏠릴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밀어주자. 힘 좀 받아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 천용길 기자는 그래도 유승민이다. 네. 그 앞서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당원 투표에서 원이 네. 좀 유승민과 비교해서도 조직력이 많이 딸린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조직력 싸움이다. 네. 그래서 1, 2위, 3위, 4위도 다 정해져 있다. 네. 저도 유승민이 3위 할 거라고 보는 거는 당원 투표에서 그래도 유승민 3위 할 거라고 보고 본선 경쟁력 조사를 하면 유승민이 3위를 할 거고 가상 대결로 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유승민이 꼴찌를 하더라도 포인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면 유승민이 3등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지켜보고요. 그러면 1등 국민의힘 경선 1등 최종 당선자는 누가 될 것이냐? 성씨입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윤. 이건 다 윤이군요. 네. 홍은 왜 안 될까요? 네. H2O를 몰라가지고. H2O. 뭐 단순합니다. 그 H2O가 그거네. H는 홍준표, 음. O는 원희룡. 요 둘이가 잘 만나면 H2O가 되겠네. 이 조직력에 있어서 당원 조직력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보이는 이 전술을 보면 네. 당원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척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선 경쟁력 조사, 사실상의 적합도 조사로 가더라도 거기서 1등을 하더라도 당원 투표가 50%예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윤석열의 악재가 고발 사주 의혹 아니겠어요?
고발 사주 의혹이 경선 끝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김웅부터 소환을 해야 되는데 국감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10명이 안 됩니다. 오. 5명은 되려나? 손준성 잘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요 언론계에서 좀 커질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요거 좀 커져요. 커지는데 윤석열 후보 선출 전까지 크게 팍 터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김웅 부르고 그다음에 검찰 관계자들 불러야 돼요. 이게 손준성 한 명이 연루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는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얘기 안 했나요? 나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요거 재미 삼아서 내가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홍준표가 어느 날 막 아침부터 대바람에 막 글을 올리는데 난 이걸 읽고 홍준표는 시대를 풍미할 뿐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홍준표의 강력한 의지를 느꼈거든요. 홍준표의 비장한 결기를 느꼈어요. 네. 홍준표의 글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글이? 이것도 찾기가 어렵네.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방송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게 티나는 거죠. 근데 워낙에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 해온 거죠. 네, 그거 언제 찾냐 이거? 네. 올린 지 꽤 오래됐는데 이거. 이따가 찾죠. 아이씨. 있다. 홍준표가 이런 글을 썼어요. 경기도의 차베스로 그냥 읽을게요. 경기도의 차베스도 뒤로 하고 개그맨 박명수 씨처럼 국민 상대로 호통 개그나 하는 분도 뒤로 하고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게 뭐냐? 경기도 차베스 이재명 그리고 호통 개그는 윤석열 그때 고발사주 의혹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할 때 그때였죠. 호통 개그는 홍준표 아니야? 맨날 호통치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뒤로 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대통령 선거를 뒤로 하고 자기 길만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와이도 가나요?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갑니다. 미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대통령 다 포기하고. 도덕성, 정책 능력, 토론, 소통 모두 상대방을 압도하겠죠. 예, 압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압도한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닙니다. 도덕성, 정책 능력 갖고 오로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안 되겠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저의 마지막 투혼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월 9일에 홍준표가 고별사를 올린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그냥 퇴장하지 않겠다. 내 할 일을 다 해보이겠다. 소문자 JP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자, 뭔 얘기하기로 했죠? 네. 무튼 오늘 우리가 대선 특집이잖아요. 네. 제가 이 대선 후보들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네네.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에 대한 아젠다가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 네. 없죠. 아까 전에 누가 채팅창에서 예전에 지역주의 시절이 더 나았다고 하는데 지역 아젠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선 양강만 봐도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향이 수도권이고 네. 뭐 수도권 사람이라고 지역 아젠다가 없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좀 내가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무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네. 무감. 그러니까 미리 나와 있는 해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네.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뭐 지방분권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뭐 그런 와중에 최근에 그 인구 감소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정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네,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 건가요? 처음 한 겁니다. 90여 개죠. 100개. 그럼 89개. 전국에서 네, 전국에 기초지자체로 89개. 네. 거의 3분의 1이죠. 그거 단순 감소 포함한 거야 아니면 감소 중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감소예요? 네, 그 단순 감소뿐만 아니라 네. 여러 지수들을 정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데이터화를 했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지방 소멸 지수 이거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가임기 여성으로 나눈 값이었죠. 네. 근데 요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절대 감소 수치와 그리고 감소율 뭐 등등 복합적으로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89개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1년에 1조씩 1조를 10년 동안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뭐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면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많으면 뭐 110억, 1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보 시절에 내놨던 지역 관련한 이 대표적인 어젠다 공약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첫 번째 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시즌 2 네네. 이거 사실상 멈췄고 그리고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나왔던 게 국공립대 네트워크랑 지역의 지방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이거는 사실 추진조차 안 됐죠. 공영형은 뭐 거의 시작도 못해. 시작도 못했죠. 네. 공영형을 못하는데 어떻게 국공립을 늘리나? 네. 그러니까 뭐 이것들을 거의 손도 못 대고 그 임기를 다 보냈어요. 네. 뭐 검찰 개혁하다가 다 갔지. 그렇죠. 검찰 개혁인가 개악인지 뭔지 하여튼. 예. 네. 그런데 지금 대선판을 보면 아예 4년 전에 내놨던 어젠더조차 이 소위 양당 후보들이 네.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안 내놓을까요? 표가 안 되니까. 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표가 있잖아요. 지역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모든 게 네. 모든 여론의 향방 그리고 힘들이 다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너무 피해 의식인 거 피해 의식 아니에요? 많지. 네. 피해 망상 아닐까? 피해 망상까지 아니에요. 피해 의식은 소시오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는 김수민이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공격. 이 제명시켜야 돼. 이제. 인디 옆에서 제명시켜야 돼요. 네. 그 뭐야? 누구야? 나의 패스는 요거 패스할 때 패스. 누구야? 이렇게 패스해 준다 할 때. 누구요? 유창선 박사가 혹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또 유창선 얘기하지 마. 유창선 고종석은 주간 동화에 내일 인터넷판에 올라올 글을 보시라. 아 그럼 금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특히 이제 기초들, 그러니까 네. 광역시급들 제외하고 네. 기초들 특히 농촌, 산촌, 어촌 계획들 공약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는 이거 말고는 답이 그게 없는 것 같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 때나 연설 때 지방 지역 이런 얘기조차 안 한다니까. 단어 찾아보시면 네. 없어요. 심상정 정도가 그나마 뭐 균형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딴 데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전혀 특히 이제 뭐 그 지역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토론하잖아요. 네. 나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요즘은 지방 돌아다니면서 토론할 때도 그냥 마스 토론 시켜가지고 자유 아젠다로 시켜버리거든. 네. 아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해당 지역 토론으로 하지 않죠. 물론 해당 지역 토론에서 대선 주자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장이 할 일이 있고 네. 뭐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렇게 깊이나 뭐 어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 지방 그 지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제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역 선거할 때 그러니까 토론할 때 지역 방송사들 이런데 이거 또 쿼터로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 아니 난 지역 방송사 한심한 게 뭐냐면 대선 주자 입만 보고 있을 거냐고. 뭔 얘기냐면요. 대구에 있는 지역 방송이 있다. 그러면 지역의 그 대선 주자가 왔을 때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선 캠프 관련자들이 관계자들이 그렇지. 있잖아. 관계자를 부르라고.
아니 꼭 토론을 후보들만 나와서 토론하는 법이 있나요? 후보 나와서 토론시키니까 뭐 바지 얘기하고 임금왕이나 나오고 뭐 그런 거 할 바에는 그 캠프 지지자 그 의원도 있고 보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이나 관계자를 부르라고. 그래서 지역의 아젠다를 그 사람한테 물으라고요. 후보가 소화를 못하면.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역부터가 중앙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네.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그 대선 때 공약을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네. 그래서 캠프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시민들은 또 잘 몰라.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시에서 저 지방 공약 잡는데 문화 관련해서 좀 자문해달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역에서도 이제 힘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창원 대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지역에서 공약을 만들어서 이 캠프들에 전달하는 것들은 이 현재가 과거보다 덜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뭐 공약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김영기 교수가 하고 있는 유대구 운동이라는 곳에서는 김영기 교수는 참고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시고 네. 예. 지금은 시장도 한번 나오셨어요. 네. 지금은 어느 파에 계십니까? 지금은 윤석열. 아 그렇군요. 사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예. 근데 뭐 옛날에 노무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철수, 이 유승민. 네. 지금은 윤석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 지역 공약, 지역 어젠다 만드는 토론회를 벌써 2차례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놓았던 게 지역 공약을 캠프에 이 제시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HSG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 정책이 그래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농정. 이게 농산어촌 계획들,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뿐만 아니라 산촌어촌 계획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나는 근데 아까 이제 이창원 대표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표가 안 되니까 안 한다. 저는 한국 정치권이 이거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표도 표인데 표보다도 개념이 없어요. 아니 이것저것 막 뭐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계획도 세워보고 뭐 하겠다고 약속도 해보고 찔끔찔끔이라고 뭐 균형 발전이니 혁신도시니 해봤잖아요.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왔지. 네. 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했다가 욕 먹기도 싫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거지 지금 상황이. 나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뭐 근대 국가니까 이게 왕조 시대처럼 왕조가 바뀌고 이게 이제 민주 국가가 이렇지는 않을 건데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이 만약에 망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수도권 집중 때문에 난 망할 거라고 보거든. 그냥 우리나라는 수도권 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나머지 그냥 다 그냥 없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색다른 접근이 있는데 경제학자 홍기빈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은 도시국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그래서 꼭 나쁘게 볼 일이라기보다는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날 보면 알아요. 나의 인생을 보면. 내가 2000년대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2010년을 맞이해서 구미로 갑니다. 고향으로. 그때 구미 경기가 괜찮았어요. 내가 원룸에 들어갈 때 그때는 공실이 많았거든요. 나 원룸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나 시의원 되고 바로 공실 막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성 LG에서 보너스 떨어뜨려가지고 연말에 동네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내가 시의원을 한 3년 차쯤 될 때부터 삼성 LG 빠져나간다 소문 돌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나올 때였거든. 구미에서 80% 나왔어요. 득표율이 박근혜가. 구미는 한나라당 지지율 80% 나오는데 아닙니다. 근데 왜 80이 나왔느냐. 중소기업 쪽하고 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찍었어요. 박근혜를. 평소에 한나라당 싫어하는 사람도. 왜? 떠날까 봐. 삼성 LG가 떠날까 봐. 그러니까 솔직히 뭐 박근혜가 이재용이 만나가지고 구미 공단 얘기한 적 없거든요. 말 3마리인가 뭐 하여튼 최순실한테 갔는데 근데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예,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려웠는데 나도 보세요. 나 결국에 지금 서울 가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모입니다.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지역에 또 모입니다. 예, 난 정치권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자면 이런 구조를 못 이기는 거 아닌가. 못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군 단위들은 이 70 보통 제가 요즘 뭐 저도 이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통계들을 보는데 군 단위들은 평균적으로 70년대 초반에서 네. 지금 다 인구를 다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들도 다 비슷해요. 농촌 단위들은. 그러면 이제 의성 같은 데들이 네. 지금 지방 소멸 1위 항상 하잖아요. 지금 5만 정도거든요. 네네. 그 의성 땅이 서울의 거의 1.5 정도 돼요. 네네. 거기에 대학교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인데, 근데 의성이 70년대 초반 많을 때는 한 10몇만 정도에 있었어. 27만까지 27만인가요? 27만 네. 의성이? 의성 27만 명까지. 뭐 하길래 27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부여 그때 공단 있을 때도 아니고. 네. 어. 원래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의성에 살던 사람이 구미나 이런 데 많이 많이 갔대요. 갔죠. 많이 간 네. 거죠. 대구로도 많이 왔고. 영천도 제가 얼마 전에 뭐 세미나 발표가 있었고 보니까 지금 한 10만 간당.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반 이상. 그러니까 제 이런 표현, 전쟁 때도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가 줄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보다 더한 것들을 지역에서 겪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같은 사랑.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정말 이게 수도권, 근데 뭐 서울은 지금 진짜 뭐 서울도 물론 인구가 빠지긴 하는데 이게 다 경기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안에서 다 생활권들이 서울이니까. 네.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성남에서는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이런 거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구가 소멸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좀 그랬던 게 딱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건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배구 대회를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학교 부가 있고 초등학교 부가 있잖아요. 중학교 부에 가면 영양중학교라고 있어요. 영양중학교 배구부는 좀 수준급입니다. 근데 영양초등학교 배구부가 바로 그때 당시에 신생으로 생겼는데 신장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양중학교는 진짜 배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영양초등학교는 다 단신들이야. 근데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인구 통계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던 거지 영양에서. 예, 그래서 그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다닐 만한 애들이 그때는 이제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탈농하는 거죠. 뭐 대구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때도 중학교 때 반에 막 전화가 오면은 다 의성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구미는 네. 거기 가까우니까. 네네. 대구도 뭐 대표적인 게 천연길이잖아요. 사실 네. 도시 노동자로. 아 여긴 처음부터 도시 노동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창원. 도시 노동자로 이렇게 가신 거고. 이러면 여기가 창원인데 네, 여기 창원 전용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돌파를 할 거냐. 뭐 적어도 근데 문제는 그거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뭐라도 하려고 했잖아요. 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YSDJ나 다 JP나 촌 사람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야기라도 꺼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 예. 적어도 이 지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다 개발 공약 나온다고. 공항 그렇죠. 뭐 딴 거 내요. 근데 뭐 짓는 걸로 가는 거지. 다 짓는 거 나오고 특히 지금 토론회 때 지역 공약들 지역 공약들 나온 거 보면 후보들 간에 여야 간에 다른 게 없어요. 네. 대구 공약이 다 똑같아. 다 똑같죠. 이거는 상향식 정치라서 그래요. 지역 민원들을 다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약이 아니라 민원을 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수준인 이 말 좋다. 공약과 민원은 다르다. 그렇죠.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공약을 만든다고 막 여러 뭐 교수 단위들이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다 민원들이에요. 지역사회 민원. 제가 아까 시의 얘기도 소위 말하는 전문가 이름을 빌려서 자기 민원을 넣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 이름을 얻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계속 지금 악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생충처럼 돼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서울에 빌붙어 가지고 네네. 사는 사람처럼
계속 인식되어질 거다.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아니야 빌붙은 것도 아니야. 예, 빌붙을 수라도 있나? 그렇지. 저는 두 가지 설국열차 꼬리칸 같은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아쉬웠던 건데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네.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인구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데 경북의 합계 출생률은 1이 넘습니다. 1.6 정도가 돼요. 한국 높아요. 평균보다 높죠. 높아요. 예. 2배 정도 높습니다. 예, 예. 지금 0점 얼마 아니에요? 0.8. 0.8.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선동열이야. 출산율이. 수도권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구 감소 이야기를. 그러니까 수도권이 출산율이 낮잖아요. 네. 어.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정책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시각으로만 퍼주기 한다고. 퍼주기 한다. 근데 퍼주기가 맞긴 맞는 게 네. 출생률을 올릴 수는 있어요. 애를 낳잖아. 네. 걔 서울 가잖아. 맞아요. 근데 요 고리에 대해서 뭐 끊거나 아젠다를 제시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그러니까 김수민 씨가 가장 상징적인 사람인데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렇죠. 첫 번째 이탈되는 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네, 때문에 이제 한번 네. 쫙 빠지는 거고 네. 지금 경북대, 부산대 학생들 합격자 중에 90% 정도가 간다는 거잖아. 네네. 얘네들 다 어디가 있어? 얘네들이 뭐 어디 다 지역에 뭐 경북대가 부산대 가고 이렇진 않거든. 네. 뭐 서울 간다는 거예요. 두 개 네. 합격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빠지고 두 번째 언제 빠지느냐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 구하려고 빠지거든. 그러니까 김수민 전형적인 이제 케이스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빠지는데 그러면은 이 교육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가 지역에 없으니 가는 거고 무엇보다도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과 굉장히 달라졌는데 네. 이런 다양한 만족을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시켜줘야 될 것인가로 고민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이 토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아젠다 세팅이 이 사회에 돼야 되는데 네. 안 되고 있다. 나는 이게 전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이번 대선을 보면서 특히 내가 어디 최근에 뭐 이래 보니까 대통령 그 출마 연설 때 지역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제로 그리고 단어. 그 지방이라고 썼습니다. 이재명은 2번인가 나왔는데 네. 그게 지역을 뭐 살리게 이게 아니라 네. 지역끼리 싸우지 말고 이거 요렇게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언론사들도 나는 솔직히 KBS 이전해야 된다. 나는 제일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첫 번째 난 KBS라고 생각해. 어디로 이전해야 돼요? KBS 세종으로 가든지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럼 나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러면 김수민이 와야지. 내려오겠죠. 아니지. MBC하고 YTN하고 SBS하고는 또 서울에 있는데 근데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방송사 세종시전 아니야. 아니요. 저는 아니. 그 정도 과감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사실 난 세종시 반대 쪽으로 다시 기울었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지방을 살린다면서 온갖 걸 다 하는데 심상정 또 노무현 생각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뭐 노무현에 뭐가 됐으면 뭐가 안 됐을 거다 온갖 거 다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됐으면 지방 소멸이 뭐 안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행정수도랑 지방 소멸 또 상관없어. 예. 솔직히 행정수도 이전하면 그쪽에 인구 좀 늘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렇게라도 호남 영남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여튼 나는 정말 이게 이 정도로 네. 생각을까지 가 있는데 방송 KBS 저 새끼부터 아니 대구 KBS부터 의성으로 옮겨요. 나는 그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KBS 정도면 네. 적어도 기자들이 23개 시군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근데 나는 이게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게 혁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하숙생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그게 총체적으로 돼야 된다니까 뭘 옮기려면.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건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를 또 안 만들고 있다. 그거는 이창원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 기자들의 스스로의 의식들이 그 사람 많은 데를 지향하거든. 자기가 사람 많은 데 살고 싶어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미디어 환경 이미 또 지금은 또 뭐 한 달 두 달이 미디어 환경들이 매일 바뀌어지는데 네. 목소리를 전달할 채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들 많아 보이지만 안 그렇다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됐건 옛날보다도 저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들이 나름의 힘이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기 지역에서는 물론 이게 적폐고 뭐 정말 안 좋은 사례들도 엄청 많았지만 예를 들면 대구 KBS나 MBC가 옛날에는 진짜 뭐 대구 MBC 기자다. 대구 MBC 기자인데 뭐 대구도 아니고 포항이다, 구미다. 이러고 탁 들고 다니면 이야 엘리트다. 이렇거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이런 이런 지역의 거 목소리를 스쳐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나마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채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이게 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고 계속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패배 의식이 쌓이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어디 네. 어디에 있냐가 네. 그 사람이 어떤 그 뭐랄까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봐. 여기에 살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계속해서 떠나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아까 지방 정책 잠깐 얘기했는데 진짜 웃긴 게 내가 시의원 할 때 겪었던 건데 그 보면 교육 예산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죠. 근데 교육 지원 예산이 있어요. 지자체, 기초지자체. 이거를 어디다 지원할 거냐? 교육 경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중학교 7군데를 선정해서 기준이 뭐냐? 영 내에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킨 중학교에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보통은 구미 중학교 학생들은 보통 구미로 가니까 이걸 굳이 경쟁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웃긴 게 아까 제가 의성에 살던 애들이 구미로 전학 온다 그랬잖아요. 구미는 실업고 전문고가 부족해가지고 또 그 고등학교 갈 때 구미 살던 애가 구미 바깥에 전문계 고등학교 가려고 나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또 구미는 평준화가 안 돼 있어서 고교가 그럼 대구로 이사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학교마다 맡아가지고 너네 경쟁시킨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예산 못 쓰겠어요 그때 이거 삭감시켜야 된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학교 이건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애들 붙잡는 걸로 정책 승부를 보려고 하던 지자체가 그 다음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많이 보낸. 그게 아니고 서울 지역에 왜 학사 이런 거 짓잖아요. 그렇지 경북 학사 이런 거 있지. 학사 짓는데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구미로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부터 지원해라. 그렇지. 금호공대나 여기로 들어온 애들 장학금 이자 지원이나 이걸 해라. 거기 간 놈들은 간 놈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회의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저처럼 돌아옵니까 걔들이. 나같이 돌아온 애들도 별로 없다. 아니 들어왔는 사람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간 애들을 또 살핀다고 그거를 또 지원. 그거는 뭐 저기 딴 데서 그쪽 지역에서 서울에서 해야지 그거. 나는 좀 절망적인 건 이재명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잖아요. 물론 네네. 수도권이긴 네.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지방자치나 지방자치 현실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움을 그래도 나는 감정적으로 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도권이야. 안 그래. 아니 뭐 네. 없어. 나 정말 절망적이고 원희룡이나 그래 홍준표도 원희룡은 좀 그 중에서는 이게 있겠다.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유승민도 대구에서 했었죠. 지방자치단 출신의 표현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렵죠. 이 정도가 끝이야.